시작합시다.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경우의 수를 배웠고요.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더하기도 하고 곱하기도 하고, 그죠? 케이스 분류도 좀 하시고 했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순열이라는 녀석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NPR 이렇게 표현을 했죠. NPR. 그래서 이 N이 뭐라 그랬어? 앞에 오는 이 N이 선생님 써줄 때 뭐라고 썼어요? 아무도 기억을 못하면 어떡해? 종류고요. 종류. 이 뒤에는 선택 횟수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선택 횟수. 어떤 방법으로? P라는 방법으로, 순열이라는 방법으로 N개 중에서 R번을 택했다라는 얘기야. 맞아요? 그래, 그럼 순열이라는 방법은 순서를 생각을 하면서 나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계산을 했어요? 순열이라는 녀석은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5, 6p2 이렇게 하면 계산할 때는 그렇게 계산 안 하잖아. 이렇게 계산 안 하잖아. 어떻게 계산해요? 앞에서부터 2개, 6 곱하기 5 이렇게만 계산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요. 요거 순열이었고요. 그 다음에 조합은 NCR 이렇게 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가 종류고 뒤에가 선택 횟수예요. 지금부터 나오는 이 기호들은 전부 다 앞에가 뭐야? 종류고요. 뒤에가 선택 횟수예요. 그리고 이게 방법이야, 방법. C라는 방법을 써라라는 얘기야. C라는 방법은 조합. 뭐 하기만 해? 뽑기만 하는 거야. 줄 안 세워요. 뽑기만 하는 거야. 1, 2 뽑는 거나 2, 1 뽑는 거나 같다라는 이야기야. 순서가 필요 없죠. 맞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녀석의 계산은 어떻게 해요?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 순열의 방법에다가 r개를 뽑았을 때 r개의 순서가 의미가 없으니까 r 팩토리얼로 한 번 더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6p2, 6c2 이렇게 하면 6, 5 여기까지는 순열이랑 똑같아요. 그죠? 순열의 계산을 하고 두 개를 뽑았으면 2, 1로 나눠주는 거예요. 2 팩토리얼로.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합을 완성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울 거는 이렇게 됩니다. 이제 순열을 배우는데 여러 가지 순열을 배웁니다. 여러 가지 순열. 이게 여러 가지 순열이야. 요만큼이 여러 가지 순열입니다. 원순열을 배우고요. 원순열을 배우고요. 중복순열을 배우고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배웁니다. 그래, 원순열이라는 거는 이제 원순열 우리가 배웠던 거 요거 원순열이라는 거는 돌렸을 때 똑같은 경우가 나왔을 경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원순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탁이나 아니면 규칙이 뭔가가 좀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탁자에다가 사람을 배열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 기본 원순열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원탁이 있어요. 원탁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4명을 앉혀라 라고 있어. 회전했을 때 같은 배열은 같은 걸로 본다. 같은 걸로 센다. 이런 말이 꼭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앉으면 어때요? 니네가 생각해봐. 1, 2, 3, 4 그죠? 이렇게 앉는 거나 1, 2, 3, 4 이렇게 앉는 거나 1, 2, 3, 4 이렇게 앉는 거나 1, 2, 3, 4 이렇게 앉는 게 어때요? 다 돌리면 똑같죠? 맞습니까?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개가 똑같아? 4개가 똑같은 거지. 4개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4명을 여기 원탁에다 앉혀라 라고 하면 내가 순서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는 원순열이잖아요. 순열이니까 몇 팩토리얼을 하면 돼? 4팩토리얼을 하면 됩니다. 일단 여기다 4명 앉히는 거야. 4명 앉히는 거야. 4팩토리얼. 근데 몇 개가 똑같아요? 이렇게 돌리면 몇 개가 똑같아요?
네 가지가 똑같죠? 네 가지가 똑같으니까 4로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결과는 뭐가 나와요? 3팩토리얼이 되겠지. 4, 3, 2, 2를 4로 나눴으니까 3팩토리얼. 아, 원순열. 이게 지금 가장 기본적인 원순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순열. 그래서 이 원순열의 풀이는 원탁에다가 n명을 안 칠 경우 원탁에다가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의 수는 뭐 한 다음에 n 팩토리얼을 한 다음에 n 팩토리얼을 한 다음에 몇 개로 나누니까 n으로 나누니까 n-1 팩토리얼이 됩니다. n-1 팩토리얼. 그러면 8명을 원탁에다 앉혀라. 8명을 원탁에 앉히면 7팩. 좋아요. 7명을 원탁에다 앉히면 6팩이 되지요. 그래, 알았어요. 6팩. 좋습니다. 하고 싶어서 그냥 했어. 그래. 그래. 그렇게 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되는 거고. 좋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벼운 것들을 니네한테 물어보면 너도 맞히고 다 맞출 거 아니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순열이라는 거는 이제 형태가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삼각형입니다. 이렇게 생겼어도 정삼각형이야. 좀 정삼각형. 정삼각형. 좀 더 정삼각형 같네. 정삼각형인데 여기에다가 6명을 앉혀봅시다. 6명을. 6명을 앉혀봅시다. 그럼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까?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방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6명을 앉히니까 좋아요. 6팩. 얼마로 나눠야 될까? 돌리면 똑같다라고 했어요. 돌리면. 이 도형을 돌렸을 때 똑같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봐봐. 니네가 이건 똑같은 게 아니야. 1, 2, 3, 4, 5, 6. 1, 2, 3, 4, 5, 6. 이건 똑같은 게 아니야. 그치?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이건 똑같은 게 아니야. 근데 요거는 1, 2, 3, 4, 5, 6. 이거는 이렇게 돌리면 얘하고 얘는 똑같은 거지, 그지? 그래, 얘는 일단 6팩을 했어요, 6팩. 6팩을 한 다음에 얼마로 나눠야 될까? 나누긴 나눠야 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얼마로 나눠야 될까? 얼마로 나누면 돼? 3? 자신 있냐? 3? 어? 3 맞냐고. 맞아? 나눠야 돼. 얼마로 나누면 좋을까? 아니, 아까 우리 원순열에서는 여기서 봐봐. 여기서 시작하나, 1, 2, 3, 4, 1, 2, 3, 4, 1, 2, 3, 4, 네 가지가 다 똑같았었잖아. 그래서 4팩토리얼을 4로 나눴잖아. 맞아요?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같은 경우만 세주면 되잖아요. 같은 경우만. 몇 가지가 같은 경우가 나올 거야? 맞아요. 3가지가 같은 경우가 나와요. 3가지가. 어떻게? 봐봐. 니네가 식당을 갔어. 지금 이런 식당, 이렇게 생겨먹은 식당을 갔어. 그지? 이런 식당은 본 적은 없겠지만 이렇게 생겼어요. 식탁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가서 웨이터 나한테 자리를 좀 줘봐 했어. 웨이터 나한테 자리를 줘봐. 그럼 웨이터가 어떻게 소개를 하겠어? 어떻게 소개를 하겠어? 모서리에 왼쪽 또는 오른쪽이 있습니다.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서로 다른 게 2개밖에 없죠? 서로 다른 게 2개밖에 없죠? 3개는 똑같다라는 얘기 아니야. 여기나 똑같다라는 얘기잖아. 모서리의 오른쪽. 돌리면 다 똑같은 거잖아. 맞아요? 같은 게 3개 나온다고. 그걸 니네가 이제 캐치를 해야지. 같은 게 3개 나와요. 인정? 인정할 수 있어? 3으로 나눠줍니다. 이 녀석은 3으로 나누면 돼요. 오케이? 됐어요? 그리고 원순열을 이렇게 풀이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방금 풀었어? 원순열을 첫 번째 방법 어떻게 풀었어요? 순열한 다음에
순열한 다음에 이게 지금 순열한 다음에 뭐야? 같은 것의 개수만큼, 같은 경우만큼 나눴죠. 같은 경우. 같은 경우로 나누는 거예요. 같은 경우. 같은 경우가 몇 가지? 세 가지니까 세 가지로 나눴어요. 그죠? 이렇게 원순열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 또 두 가지 방법. 두 번째 방법. 어떤 방법이 있냐면, 두 번째 방법. 선생님은 이 두 번째 방법을 좀 좋아합니다. 고정시키고요. 남은 것을 순열합니다. 순열. 남은 걸 순열을 해요. 지금 여기 몇 개의 자리가 있어요? 6개의 자리가 있잖아. 6개의 자리가. 니네가 안내원이라고 생각해봐. 안내원이. 그래. 이 6개의 자리가 있는데 니네가 여기에 초대를 받았어. 그래서 제일 먼저 갔어. 도착했어. 웨이터 자리 좀 안내 좀 해줘 하면 웨이터가 나한테 몇 개의 자리를 안내해 줄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몇 개의 자리야? 서로 다른 자리가 몇 개 있어요, 여기는? 2개 있잖아. 맞아요? 모서리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2개밖에 없잖아요. 왼쪽 아니면 오른쪽. 맞습니까? 그래서 자리가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 2 곱하기 여기나 여기 중에 내가 하나를 앉았을 거 아니야. 내가 여기 앉았어. 나 이렇게 앉았어. 그럼 남은 자리가 몇 개예요? 남은 자리가 몇 개야? 내가 앉아버리면 남은 자리가 몇 개야? 6개 중에 내가 한 자리에 앉았으면 남은 자리가 몇 개야? 5개잖아. 5개. 그 5개에다가 5명을 앉히면 돼. 근데 이제는 다 다른 자리야. 내가 앉아버리면, 내가 여기에 앉아버리면 이 자리하고 이 자리가 같은 자리가 아니야, 이제 더 이상. 맞아요? 그래서 내가 가서 고정을 시켰어. 그러면은 다 다른 자리가 됐어. 원순열이 깨져버린 거야. 이제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에요. 중복되는 게 안 생겨. 내가 앉음으로써. 그러니까 5자리에다가 5명을 앉히면 되니까 5팩토리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정하고 난 다음에 남은 걸로 순열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따가 선생님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줄 거예요. 좋아요. 이게 원순열입니다. 원순열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복순열을 배울 겁니다. 중복순열. 우린 지금까지 중복하지 않았어. 3명이 있으면 3명을 줄 세웠지 중복하지 않았어요. 중복하지 않았어. 똑같은 자리에 앉을 수가 없었어요. 똑같은 걸 선택할 수가 없었다고. 이제는 중복해서 선택해도 돼. 중복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중복순열이라는 거는 1, 2, 3이 있어. 그냥 순열은 여기 3개를 여기다가 앉히면 되는 거니까 3팩토리얼이었죠. 3팩토리얼. 몇 가지야? 6가지예요. 그죠? 3개를 세 자리에다가 앉히면 6가지야. 근데 이제 중복해도 좋으니 라고 했어요. 중복해도 좋으니.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1, 2, 3, 4로 할까요? 1, 2, 3, 4로 합시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 세 자리에다 앉히면 원래 순열에서는 4P3이었죠. 4, 3, 2. 24가지였어요. 그런데 중복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어때요? 여기에 앉힐 수 있는 거 몇 가지? 여기도. 또 여기도. 그치? 앞에서 썼던 걸 그대로 또 쓸 수 있어. 그러니까 4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4의 세제곱이 됩니다. 4의 세제곱. 그래서 여기에 올 수 있는 종류가 4가지라고. 종류가 4가지고 내가 몇 번을 선택해? 3번을 선택을 하는 거지. 여기다 3번을 선택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중복순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n 파이 r이라는 표현을 써요. n 파이 r이라는 거. 아 그래 이런 모습 지금 이런 상황.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야? n 파이 r로 표현을 해봐. 어떻게 돼요? 종류가 앞에 게 종류라 그랬죠. 뒤에 게 선택 횟수라 그랬어. 그래서 얘는 4 파이 3이 되는 거죠. 굳이 기호로 어렵게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기호로 어렵게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기호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기호가 나왔을 때도 계산은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제일 쉬운 겁니다. 니네가 지금까지 배웠던 경우의 수 중에서 제일 쉬운 거, 가장 쉬운 거예요. 파이.
이 파이라는 문자는 그리스 문자죠. 그리스. 알파, 베타, 감마 할 때 그 파이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파이. 이 파이는 곱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n을 r번 곱할 때 이 기호를 사용을 한 거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요, n의 r제곱이 돼요. n의 r제곱.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가 돼? 4의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4의 세제곱. 이게 미시고 이게 지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니네가 이거를 이상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거는 엠파이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외울 거면 그냥 앞에 거 밑 지수 이 정도로만 지금 외워야 되는 거고 이 중복 순열이라는 거는 가장 쉬운 거라고요.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네 가지 이렇게 풀 거야 나중에. 그냥 이 기호를 니네가 문제 풀 때 이 기호를 선생님 많이 쓰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 번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바로 쓸 거야. 이거 쓰지도 않고 이거 네 가지니까 4의 세제곱 이렇게 쓸 거야. 근데 이제 기호가 나왔을 때 기호 계산을 해라라고 했어. 3파이 4. 이거 뭐지? 이게 4의 세제곱이었나? 4의 세제곱이었나? 이게 3의 4제곱이. 이러면 안 된다고요. 외울 거면 정확하게, 외울 때는 정확하게 외워야지. 이거 뭐라고? 몇에? 이건 뭐야? 3의 4제곱이라고요. 3의 4제곱. 알겠죠? 3의 4제곱입니다. 3을 4번 곱해라. 그러한 뜻이라고요. 3을 4번 곱해라. 얘는요, 여기 올 수 있는 거. 그래, 그러면 이 녀석의 대표 문제. 중복순열의 대표 문제는 함수의 개수입니다. 함수의 개수. 왜 정리하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지? 함수의 개수. 복잡하게 정리할 것도 아니잖아. 간단하잖아. 지금 선생님이 써주는 게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것도 아니고. 니네가 경우의 수를 할 때, 이런 녀석들이 어디에서 잘 쓰이느냐. 이런 거는 매칭이 돼야 돼요. 뭐에 쓰인다고? 그냥 함수의 개수. 니네 함수의 개수. 어떤 함수? 가장 쉬운 함수. 요런 거. 1, 2, 3, 4. 1, 2, 3, 4를 1, 2, 3, 4, 5에다가 보내봅시다. 함수. 함수는 몇 개예요? 함수는 몇 개예요? 몇 개의 함수가 나와요? 몇 개의 함수가 나와요? 뭐? 그래, 이 함수의 개수라는, 지금 니네가 중복순열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함수의 개수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함수의 개수 세지를 못해요. 함수의 개수는 경우의 수예요. 어떤 경우의 수야? 내가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예요. 그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라고. 2를 보낼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야? 5가지. 2를 보낼 수 있는 방법, 화살표 보낼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야? 5가지지. 다른 조건 하나도 안 붙었어요. 그냥 함수의 개수예요. 함수의 개수. 3을 보낼 수 있는 방법도 5가지죠. 4를 보낼 수 있는 방법도 5가지야. 5가지를 다 곱해야 돼요. 엄청나죠? 5의 4제곱입니다. 이거 함수의 개수 5의 4제곱. 4가지가 아니라 4개를 보냈다고 해서 4가지가 아니라 얘는 서로 다른 함수를 5의 4제곱까지나 만들 수 있어요. 무슨 얘기야? 버튼이 4개가 있어. 버튼이 4개가 있어. 여기에다 세팅할 수 있는 방법이 5가지. 그러면 서로 다른 세팅이 몇 가지가 나오느냐?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다가 1, 1, 1, 1 세팅하는 거, 1, 1, 1, 2 세팅하는 거 다른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한 가지야. 1, 1, 1, 1 세팅이 한 가지야. 5, 5, 5까지도 될 수 있는 거지, 그지? 이게 몇 가지냐고. 1, 1, 1, 1부터 5, 5까지. 몇 가지냐고. 여기 올 수 있는 거 5가지. 서로 다른 게. 근데 이렇게 나오면 니네가 이게 4의 5제곱인지 5의 4제곱인지 이런 식으로 헷갈리면 안 된다고. 얘가 갈 수 있는 거 5가지. 그래서 니네 진짜 이렇게 틀려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녀석은요. 4파이 5. 이상하게 암기를 해. 이걸 왜 굳이 이렇게 암기를 하는 거야? 틀렸잖아. 틀렸어요. 얘는 5파이 4예요. 5파이 4. 파이로 얘기하면 5파이 4. 얘가 갈 수 있는 게 5가지. 종류잖아. 얘가 선택할 수 있는 종류가 5가지인데 난 4번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5파이 4예요. 5파이 4.
4파이 5가 아니라. 그거를 안 헷갈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어. 굳이 파이를 안 쓰고, 아, 얘가 갈 수 있는 거 5가지, 얘가 갈 수 있는 거 5가지, 5가지, 5가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가주세요. 그렇게. 이게 중복순열입니다. 중복순열. 중복순열의 대표 문제, 대표 문항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세요. 니네가 이 단원을 정리를 하면서 정리를 니네가 스스로 또 해가면서 지금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어떤 게 대표 문항이지? 선생님 아까 원순열 진짜 원 하나 보여줬고 그 다음 삼각형 보여줬지. 그게 대표 문항이에요. 일단 기본적인 문항. 거기서 다 파생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이런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AAA, BB. AAA, BB. 여기는 A가 딱 3개야, 3개. 아까는 중복순열이랑 비슷할 수도 있지만 안 비슷해. 아예 안 비슷해. 아까 중복순열은 제한이 없었어요. 뭘 몇 개를 써라.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A를 꼭 3번만 써야 돼. 같은 게 3개 들어가 있던 거예요. B는 딱 2개만 써야 돼. 그러면 이 녀석은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까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파악하면 돼. 5개의 자리가 있잖아. 5개의 자리가 있잖아. 5개 자리에서 A의 자리 3개를 뽑기만 하시면 돼요. 뽑기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뭐 하기만 하면 돼? 뽑기만 하면 돼. 뽑기만. 그래서 아까 우리가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가 뭐야?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가 뭐예요?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 뽑는 경우의 수. 컨비네이션이잖아. 컨비네이션. 응? 조합이에요. 조합. 무슨 소리야? AAA, BB를 나열하여라 라고 하면 5개 중에서 A의 자리 3개를 마련해 주면 된다고. A 자리 3개 이렇게 마련해 주면 A 자리 3개. 그러니까 5C3. 여기 5C3 하면 A의 자리 3개 마련해 주면 나머지 2개는 자동으로 B가 돼요. 자동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계산이 돼? 5팩토리얼 나누기 2팩, 3팩.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봅시다. 문자를 좀 다르게 PPPP, QQ, RR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자 9개죠. 9개를 나열을 해야 돼.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9팩 나누기 같은 거 P가 4개죠. P 4개의 자리가 순서가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야. 4개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4팩으로 나누고요. Q가 2개니까 2팩으로 나누고요. R이 3개니까 3팩으로 나누면 돼요. 무슨 소리야?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얘는 9개 자리 중에서 P의 자리 9개 자리 중에서 P의 자리 4개를 마련할 거고요. 뽑을 거야. 그죠? 뽑을 거고 그 다음 5개의 자리가 남았을 거예요. 4개를 뽑았으니까 5개의 자리 중에서 2개의 Q의 자리를 뽑을 거야. 그래 이거 계산해봐.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얘 계산하면 9 팩토리얼 나누기 이거 제가 빼면 5팩 그 다음 4팩 요거는요 곱하기 5팩 나누기 3팩 2팩 5팩 없어지니까 4팩 3팩 2팩 이렇게 나와. 같은 거죠 지금. 결과 같죠. 그래. 근데 계산할 때 이렇게 컨비네이션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에너지 낭비야. 에너지 낭비니까 어떻게 가는 거야? 9개야? 몇 개야? 9개야? 그럼 9팩. 똑같은 거 몇 개야? 4개야? 4팩. 2개야? 2팩. 3개야? 3팩. 요렇게. 요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오늘 진도 나갈 거 다 나갔습니다. 지금 개념 설명 끝났어요. 개념 설명 끝났어요. 이런 게 대표 문항이라고요.
같은 것이 있었을 때 같은 것의 개수만큼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돼요. 순열한 다음에. 야, 요렇게 가볍게 니네가 정리가 돼야지. 니네 머릿속에다가도 정리를 해야죠. 이거를 굉장히 복잡하게 막 가지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문제 풀러 갑니다. 여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순열이라고 되어 있는 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들 있고요. 대표 문항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대표 문항들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가 봅시다. 선생님 어떻게 문제들을 해결하는지 보자고요. 책에다가는 풀지 마시고 시작합시다. 서로 다른 종류 초콜릿 5개, 사람 5명이에요. 원형 모양의 케이크, 원형이라고 장식하는 경우의 수. 여기는 그 얘기는 안 써줬네. 회전했을 때 같은 걸 같은 것으로 본다. 이거 4팩이죠, 4팩. 5개, 원형, 기본 문제. 몇 가지? 몇 가지? 24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 남학생 5명과 여학생 2명이 몇 명이야? 그냥 7명이지, 그치? 뭐 남녀 구별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원탁에 들러앉는 거. 원탁이래요. 몇 팩? 좋습니다. 6팩. 6팩. 얼마예요? 얼마예요? 바로 나오세요. 720 정도 나와야죠. 그렇게 가능합니다. 문제를 읽으면서 가야 돼. 문제를 읽으면서 다들. 이 문제가 어떤 문제다? 그래요. 그 다음 다음 그림과 같이 정육각형 모양의 야 이거나 원탁이나 똑같잖아. 그냥 5팩이죠 이것도. 5팩. 원탁이나 다름없잖아요. 돌렸을 때 다 똑같은 거니까. 맞습니까? 요런 모양. 5팩, 120까지. 문제 꼼꼼하게 잘 읽으시고 다음 그림과 같이 정오각형을 5등분한 5개의 영역을 5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는 경우의 수. 이것도 기본 문제죠. 그냥 원탁이랑 똑같은 거야. 5명을 여기다 안 쓰는 거예요. 돌렸을 때 5가지가 다 똑같잖아, 그냥. 그러니까 얘도 그냥 4팩이에요, 4팩. 5개의 색이에요. 색깔 개수도 정확하게 봐야 돼. 5개의 색을 모두 사용하니까 5 공간에다가. 그러면 5팩 나누기 5, 4팩토리얼 24가지. 얘는 또, 그지?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써주고, 쟤는 안 써주고, 얘는 써주고. 자기 마음입니다. 다른 문제들은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5파이 3. 5파이 3. 5파이 3. 5, 야, 5파이 3. 그러니까 이렇게만, 그거 계산 안 해도 돼. 그냥 5의 세제곱. 그지? 그렇게만 얘기를 해줘도 돼. 5의 세제곱. 5의 세제곱. 내가 계산은 해주지 뭐, 이 정도는. 5의 세제곱, 맞습니까? 돼요? 이거 맞지? 이제 문제가 이렇게 변형을 합니다. 변형을. 그냥 조금만 변형됐어요. 두 기호를 나열하여 몇 개를 나열했대. 두 기호를 합해서 8개를 사용해서 8개. 8개를 사용한다고 8개. 8개. 8칸에다가 아이고 칸 쓰기도 귀찮네. 8칸에다가 요거 아니면 요거 집어넣는데 이진법 물어보는 거야. 이진법. 응? 이진법. 여기다 나타낼 수 있는 거 몇 가지? 2가지. 2가지. 2파이 8을 물어보는 거지. 2파이 8. 2의 8제곱.
2의 8제곱. 얼마예요? 얼마예요? 256. 아우, 너 크게 대답해. 크게. 크게. 그게 대답이야? 뭐 이게 뭐 별거라고, 그거. 그지? 뭐 틀릴 리도 없잖아. 네 개의 숫자를 중복하여 사용해도 되고요. 세 자리? 세 자리. 세 자리. 그래. 그럼 니네가 디자인할 때, 아, 여기 올 수 있는 건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4의 세제곱이잖아. 그치? 4의 세제곱. 그래. 이걸 굳이 4, 8, 2, 3, 이걸 굳이 갖다가 써야 될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그지? 그냥 4의 세제곱. 얼마예요? 64. 64. 이제 0이 들어가는 경우, 뭐, 이렇게 하면 좀 더 달라지겠죠. 0 들어가는 경우 첫 번째 자리에 0이 오면 안 되잖아. 그지? 0이 오면 안 됩니다. 그것만 신경 써주면 되는 거잖아. 4개의 숫자 1, 2, 3, 4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에서 2200보다 큰 수, 뭐 이런 것도 했죠. 그죠? 그때는 뭐 했어? 그냥 순열에서도 그냥 했었던 문제인데 지금 여기는 중복순열이잖아요. 중복순열. 2200보다 큰 수는 이라고 했어요. 2200보다 큰 수는. 그러면 2로 지금 요거는 이제 약간의 케이스 분류를 조금 해야 되겠어요. 2로 시작을 하면 2로 시작하는 것도 있죠. 그죠? 2로. 2로 시작하는 경우. 2로 시작하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네 가지.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네 가지. 4, 4, 16. 16, 그지? 이게 첫 번째. 16 빼기 1. 아니야, 뭔 소리야. 2200이니까 0이 없잖아. 그래서 여기 올 수 있는 건 네 가지, 여기 올 수 있는 건 네 가지. 해서 어떻게 돼요? 네 가지, 네 가지. 16, 16. 이런 식으로. 그러면 2, 3으로 시작하는 경우, 2, 3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16가지. 2, 4로 시작하는 경우도 16가지가 되겠네. 한꺼번에 생각해도 돼요. 2로 시작하는 경우 한꺼번에 요거 세 가지를 한꺼번에 봐서 2로 시작하는 경우는 여기에 세 가지가 올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4 곱하기 4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근데 선생님 세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갈게. 네 번째 3으로 시작하는 경우 3으로 시작하는 경우 4, 4, 4 3으로 시작하는 경우 다 되죠. 4의 세제곱 64가지 그 다음에 4로 시작하는 경우도 64가지죠. 그죠? 4로 시작하는 경우도 64가지. 그래. 그렇게 하면 전체가 몇 가지예요? 80, 160, 160 더하기 16, 160 더하기 16, 176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주면 되겠죠. 문제가 살짝 조금 변형이 됐습니다. 저 대표 문항이라고 그랬어요.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 1, 2, 3, 4, 5, 6을 2, 4로 보내는 거지.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2의 몇 제곱? 2의 6제곱이 되는 거죠. 2의 6제곱. 2의 6제곱. 몇 번? 4번. 이 방식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겠다. 함수의 개수.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6개의 문자, 기본 문제예요. AAA, BBB 하면 어떻게 된다고? 6팩토리얼 나누기. A가 3개, 3팩. B가 3개, 3팩. 3팩, 3팩. 그래서 얼마예요? 20. 이렇게 우리가 6팩토리얼 계산해줘? 그지? 이 녀석은 6, 5, 4, 3, 2 이렇게 약분해서 6, 5, 4만 남긴 거야. 6, 5, 4, 3, 2 약분하니까 20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되고 있어요? 됐어? 봅시다.
바나나. A가 맨 앞에 와. 그냥 이런 조건 하나를 추가시켜 주는 것 뿐이잖아요. A가 맨 앞에 오면 A가 딱 있고 남은 문자가 누구 있어? A 하나가 왔고 그러면 A 두 개 남았고 B 하나 남았고 N 두 개 남았네.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는요 5개 배열하니까 5팩. 5팩. 그 다음에 A가 두 개니까 2팩. N이 두 개니까 2팩. 그죠? 같은 것의 개수만큼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겠어요. 몇 가지? 몇 가지? 120 나누기 4. 이게 암산이 안 돼가지고 앞에서 30까지. 그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봐, 이거 유형. 요 유형. 니네 요 유형. 순서가 이렇게 정해진 순열.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뭐라 그랬어? S하고 E가 딱 하나씩밖에 없어. S하고 E는 하나씩밖에 없어. S, E. 딱 하나씩밖에 없어. 그지? 그러면 S가 E보다 앞에 오도록 순서를 이미 정해줘 버린 거지. S하고 E는 무조건 두 개가 있다면 그 둘은 순서가 앞에다가 S, 뭔 소리야? 앞에다가 E, S가 E보다 앞에. S가 앞에, 그럼 뒤에가 E가 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그냥 같은 문자 취급을 해줍니다. 순서가 정해진 녀석들은 같은 문자 취급해줍니다. 같은 문자.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B, B, A, A, L, L, 그냥 X, X라고 하자. S하고 E를 그냥 X, X라고 하자. 그래서 내가 얘를 나열을 해. 그냥 나열을 해. B, X, B, A, A, X, L, L. 이렇게 나열을 해. 그럼 이 X, X는 S하고 E를 X, X 같은 문자로 취급을 한 거지. 같은 문자로. 그럼 앞에 있는 게 자동으로 누가 돼? 앞에 X가 S가 되고 뒤에 X가 E가 될 거 아니야.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순서를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같은 문자,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같은 문자로 취급을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같은 문자로 취급하고 나열하면 돼. 그러면 저절로 나열이 될 거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어요? 8팩토리얼. 8팩토리얼 B가 2개, A가 2개, 2팩, 2팩, L이 2개, 2팩. 그리고 S가 2보다 앞에 오니까 그 2개는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2팩. 2개를 같은 문자 취급해서 2팩으로 이렇게 4번 나눠줘야 되겠네. 이해됩니까?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는 녀석들은 같은 문자 취급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야. 같은 문자 취급. 다시 A, B, C, L, L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녀석을 나열해라. 근데 A, B, C 순으로 나열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5팩 나누기 A, B, C 순서 이미 정해졌으니까 3팩. 3개의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3팩으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3개 가지고 만드는 순열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라고. 같은 문자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L 2개가 같은 거니까 2팩.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오케이? 그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요 계산은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하세요. 수가 좀 크네. 그 다음 대표 문제. 최단거리. 이제 여기 이렇게 격자 무늬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바둑판식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이 녀석에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라라고 했어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라. A에서 B로 가는데 최단거리야. 최단거리로 가려면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가면 최단거리가 아니지. 맞아요? 최단거리는 이렇게 가는 건 최단거리지, 그지? 최단거리. 얘는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만 가고 위로만 가야지 최단거리예요. 왼쪽으로 가거나 아래로 가면은 최단거리를 벗어나는 거야, 이미.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얘는 몇 번 만에 가야 돼? 몇 번 만에? 오른쪽으로 4칸, 위로 3칸 가야지. 딱 그만큼만 가야지 이게 최단거리가 된다라는 얘기야. 최단거리가. 우리가 게임을 할 거예요. 게임을 할 거야. 어.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듯이 게임을 할 건데 나한테 스킬이 딱 2가지밖에 없어. 스킬이. 어떤 스킬? 위로 가는 스킬. 업 버튼이랑 오른쪽으로 가는 스킬. R. 오른쪽으로. 그치?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오른쪽 버튼 4번 눌러야 되고요. 위로 가는 버튼 3번 누르면은 다 가. 이걸 그냥 마음대로 배열을 하면 돼. U. 이래도 가요. 그냥 마음대로 배열하면 돼, 얘네들. 그럼 어떻게 가는 거야? UR. 오른쪽, 오른쪽, 위. 가잖아. 아, 이렇게 가면 안 되죠.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 지금. 맞습니까? 결국은 그걸로 간단 말이야. 얘네들을 배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게 기본 개념이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잖아. 같은 거. 위로 가는 버튼 3번. U.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는 버튼 R. 그래서 얘는 그냥 보자마자 어떻게 하면 돼? 7팩 나누기 오른쪽으로 4칸, 4칸. 위로는 3칸. 7팩 나누기 4팩, 3팩이면 된다 이거예요. UR을 같은 것이 있는 게 U가 3개, R이 4개다라는 얘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 이제 해석을 할게. 다시 해석을 해볼게. 우리 친구들도 A에서 B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4칸, 위로 3칸 이동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는 위로 가는 거를 오른쪽으로 가는 선생님과 똑같은 얘기를 했네. 그지? 오른쪽으로 한 칸 가는 것을 A 버튼. 얘는 A 버튼. 그리고 위로 가는 거를 B 버튼. 이렇게 얘기를 했어. 순열의 수가 같으니까 여기 다에는 뭐가 오고 4팩토리얼이 오고.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예요? 35가지. 이렇게 되는 거.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럼 봐. 이게 이렇게 예쁜 모양. 근데 여기 공사도 시키고요. 여기에다가 공사도 시키고요. 여기에다가 뭐 연못도 파고요. 막 그래요. 그래서 길을 좀 거지같이 만들어놔. 지금 얘 이런 길이 어딨어. 여기에 막 공사중도 뜨고 여기서는 우회전만 돼야 되기도 하고 막 그런 문제들이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생겨납니다. 생겨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되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요 방법. 초딩 방법, 중딩 방법, 초중 방법. 어떻게 해요? 여기서 여기까지 간다라고 하면 합의 법칙을 이용을 합니다. 합의 법칙.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길 한 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길 한 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길도 한 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길 한 가지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길도 이거밖에 없어. 여기서 여기까지 최단거리로 한 가지밖에 없어. 여기까지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111 이렇게 썼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길은 이 길하고 이 길이 더해져야 되니까 1 더해서 2. 여기까지 오는 길은 이 길하고 이 길이 더해져야 되니까 3. 여기까지 가는 길은 요거 더해져서 4. 그래서 5. 여기는 3. 여기 더해서 4. 더해서 6. 더해서 10. 더해서 10. 더해서 15. 더해서 20. 더해서 35. 그죠? 아까 우리가 원했던 35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꼭 하라 그랬는데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있으면 어떡해. 연습을 꼭 하셔야 된다고. 지금 한번 연습하시면 되잖아. 응? 연습하세요.
그래. 그러면 요 문제도 기본 문제입니다. A에서 P로 가요. A에서 P로 가. A에서 P로 가는데 어떻게 돼? A에서 P로 갔다가 P를 거쳐서 B로 갔어. 그러면 이거야. A에서 P 갔다가 P에서 B 간 거예요. 그럼 A에서 P 가는 길이 5팩 나누기 3팩 2팩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길은 5칸. 총 5칸 중에서 3번 오른쪽, 위로 2칸. 맞아요? 그 다음에 P에서 B로 가는 거는 뭐예요? 3팩 나누기 오른쪽으로 2칸, 위로 1칸. 그래서 2팩, 1팩으로 나누면 돼. 이렇게 돼요. 그럼 A에서 P 갔다가 B로 갔으니까 이건 곱의 법칙, 곱해야 되죠. A에서 P 가는 길 몇 가지? 10가지. P에서 B 가는 길 3가지. 그래서 30가지. 요거는 그래도 이쁜 모양이야, 아직. 구멍을 막 뚫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지금. 구멍이 뚫렸네, 그지? 구멍이 뚫렸어. 구멍 뚫렸어. 이렇게 구멍 뚫리면 호수가 이렇게 있네, 그지? 호수가 있어. 그러면 방금 우리가 그렇게 했던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분명히 구할 수 있어요. 분명히 구할 수 있어요. A에서 B로 가야 돼. A에서 B로.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구할 수 있어. 아, 여기는요. 이 점을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이쪽 위쪽으로 향해서 갈 수도 있고요. 아래쪽으로 향해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봐. 요런 특정한 포인트를 잡아 놓을 수가 있어요. 특정한 포인트. 이 점. 이 점 지나면 이 점 지나지 않아요. 그죠? 이 점 지나면 이 점을 지나지 않아. 서로 중복되는 게 없다고, 겹치는 게 없다고요. 이런 포인트들을 니네가 찾아줘야 돼요. 보통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포인트를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계산하기 편한 대로 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 여기서 여기까지 가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길이 있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길이 있어요. 맞습니까? 그거 말고 다른 거 있어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죠. 근데 그거를 니네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지금은 내가 얘기를 해줬잖아. 여기서 이 점을, 그치? 여기를 P라고 하면 P를 거쳐서 가든지 Q를 거쳐서 가든지 둘은 겹치지 않습니다. PQ를 동시에 거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A에서 B로 갈 때 A에서 P를 거쳤다가 B로 가는 경우는 이제 여기 계산합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길은 6팩 나누기 4팩 2팩 15가지입니다. 15가지. P에서 B로 가는 길은 한 가지죠. 이 길밖에 없어요. 이 길밖에. 그리고 AQB, A에서 Q를 거쳤다가 A에서 Q 가는 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최단 거리로 가야 되니까 한 가지. 한 가지에다가 어떻게 해요? Q에서 B로 가는 길 몇 가지? 여기도 15가지.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몇 가지야? 15 해서 30가지가 나오죠. 30가지가 나오죠. 맞습니까? 그래요. 근데 이런 생각들을 못할 때가 있어요. 못할 때가. 니네가 그런 게 굉장히 헷갈릴 때가 있어. 얘는 헷갈리는 편에 속하지도 않아. 헷갈리는 거에 속하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게 잘 어디 가니? 아까 우리가 연습하라고 선생님이 시켰던 요거 있지, 요거.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렇게 풀라는 게 아니라 이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 1 쓰는 게 힘든가요? 안 힘들죠. 그럼 여기 2개 더하는 게 힘든가요? 2, 3. 여기까지 가는 길 3, 6. 갈 수가 없죠, 갈 수가 없어요. 그래, 여기가 4, 10, 여기가 5, 15. 여긴 15. 여기도 15. 여기 잠깐 기다려. 여기는 1, 여기도 1이에요, 1. 이렇게 가는 길, 이렇게 1. 여기도 1, 여기도 1. 여기 이렇게밖에 못 가. 1이에요. 그럼 여기 채워. 2, 3. 이거 2개 더해서 여기까지 갈 수 있어. 이쪽으로 가는 길, 왼쪽으로 위로 가는 길. 더해줘야 돼요. 3, 6, 4, 10. 이 2개 더하니까 16. 2개 더하니까 20. 2개 더하니까 30. 이런 식으로도 셀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헷갈리는 게 사실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나눠서 그냥 이 점이랑 이 점 나눠서 푸는 것도
괜찮지만 헷갈림이 굉장히 터지는 문제들, 이 방법을 셀 수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좋아요. 조금 쉬는 시간. 보자. 보자.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 풀이만 보면 안 되고 문장을 읽는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부모를 포함하여 6명의 가족이 원탁에 둘러앉는다. 다음 경우의 수. 6명이 앉는 경우 어떻게 돼요? 그냥 5팩이죠. 원탁이잖아. 원탁. 5팩. 110까지가 나올 겁니다. 부모가 이웃탁에 앉는 경우. 부모가 이웃탁에 앉으면 부모 그룹을 하나를 만들어요. 그렇죠? 니네가 그냥 줄 세우기 할 때도 그룹 만들죠. 이웃해야 되면. 맞아? 그러면 5 그룹이 만들어지죠. 부모 포함해서 6명이니까. 5개 그룹이죠. 5개 그룹이니까 원탁에다 앉히면 4팩토리얼이 만들어져요. 4팩토리얼. 5그룹이니까. 원순열. 맞아요. 4팩. 근데 부모가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자리를 바꿀 수 있어. 왼쪽 할래, 오른쪽 할래. 그래서 곱하기 2까지 들어가야지. 그래서 48가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 다음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12명이 둘러앉는 경우. 요거 지금 봐봐. 요거 원순열의 변형이에요. 원순열의 변형이어서 선생님은 어떤 방식이 좋다라고 했어? 고정하는 방법이 좋다라고 했어요. 고정하는 방법. 그래. 고정하지 않으려면 그냥 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 얘는요 같은 자리가 2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얘랑 얘랑밖에 안 같아. 돌리면 이거 2개밖에 안 같아. 이거하고 2가지씩밖에 안 나와요. 얘랑 얘랑 같은 자리 2가지씩 나와. 그래서 그냥 풀면 12 팩토리얼 나누기 얼마? 2 팩토리얼 2. 직사각형 모양의 12명이 둘러앉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12 팩토리얼 앉혀놓고 같은 게 2가지씩 나오니까 2로 나누는 거라고요. 얘가 A예요. A. 아니면 이렇게 구해도 돼. 아까 우리 선생님이 고정을 시키고 난 다음에 순열을 한다라고 했지. 그지? 서로 다른 자리가 몇 가지야? 6가예요. 6개. 긴 쪽에 1, 2, 3, 4 그리고 짧은 쪽에 하나, 둘. 그래서 6가지가 나와요. 6가지. 그래서 6가지니까 얘는 내가 가면 웨이터가 이 긴 자리에 4개가 있고 이렇게 서로 다른 게 있고 짧은 자리에 2개가 있어서 6개가 다른 자리에 있는데 어디에 앉으실래요? 하면 나는 그래 6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남은 11명이 그 다음 올 거 아니야. 11 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리고 여기는요. 다 다른 거야. 다 다르니까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순열이 돼요. 9 팩토리얼. 9자리잖아. 9 팩토리얼. B는 그냥 9 팩토리얼이에요. 제 말 이해했습니까? 여기는 뭐 돌려서 같은 자리가 하나도 안 생겨요. 다 다른 자리예요. 반원. 원순열이 아니란 얘기죠. 이건. 원순열 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6 곱하기 11 팩토리얼 나누기 9 팩토리얼. 그럼 이거 계산하면 9팩이랑 11팩이랑 약분하면 11 곱하기 10 남았죠. 그죠? 11 곱하기 10. 그래서 660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풀어지면 됩니다. 도형에서의 원순열. 색깔 4가지. 문제 정확하게 읽으세요. 모양이 어렵지 않습니다. 4개의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거기에 색깔 4가지를 지금 집어넣어야 되는데 4가지. 모두 사용을 하래요. 모두 사용을 하래. 그러면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여기다 색칠하는 계획을 세울 때 이 3개의 자리는 돌리면 똑같아질 수 있어요. 돌리면 1, 2, 3, 1, 2, 3, 1, 2, 3. 3개가 다 똑같아요. 그죠? 근데 이 가운데 오는 거 하나는 좀 특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운데에다가 색칠을 하세요. 먼저 몇 가지? 네 가지. 여기다 색칠할 수 있는 방법 네 가지. 이거랑 이거는 바뀌었을 때 원순열이 안 되잖아요. 그죠? 가운데 네 가지. 그럼 색깔 몇 개 남았어, 이제? 색깔 몇 개 남았어? 세 개. 색깔 세 개를 여기 세 군데에다가 집어넣는데 이거 원순열이잖아요. 그죠? 돌리면 다 똑같아. 그래서 2팩. 세 개를 원순열하니까 2팩이라고요. 1 빼서. 그래서 4, 2, 8. 8가지가 나옵니다. 8가지. 서로 다른 과일 8개를 3개의 그릇에 남김없이 담으려고 한다. B 그릇에는 과일을 4개만 담는 경우의 수. 야, 계획을 짜야 돼. B 그릇에는 4개를 담아야 돼요. B. A, B, C가 있으면 서로 다른 과일 8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4개를 담아야 돼. 4개를. 4개를 그냥 뽑아. 먼저. 그래서 8C4. 그러니까 얘는 중복 순열을 하기 전에 먼저 B를 세팅을 해놓고 난 다음에 중복 순열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과일 몇 개 남았어? 8개 중에서 4개 골라서 집어넣었으니까 과일 4개 남았죠? 조건에 맞게끔. 그럼 4개를 여기 A나 C에다가 담아야 되니까 이거 어디다 담을래? 몇 가지? 2가지. 이거 어디다 담을래? 몇 가지? 2가지. 이거 어디다? 2가지. 2의 4제곱이 되겠죠. 얘나 얘 중에서 담을 수 있는 겁니다. 맞아요? 여기는 끝난 거야. 4개 고르면 바로 끝난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남은 거. 빈 그릇이 있을 수. 과일을 하나도 담지 않은 그릇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냥 2의 4제곱이에요. 2의 4제곱. 그런데 만약에 빈 그릇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빈 그릇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으면 2의 4제곱 마이너스 2를 해야 돼요. 빈 그릇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이렇게 가야 돼. 왜? 담을 수 있는 방법이 16가지가 나오죠.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여기에 다 몰렸을 때,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다 몰렸을 때, 여기에 4개가 다 왔을 때, 4개가 다 왔을 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안 되는 경우지. 근데 여기는 빈 그릇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빼기 2는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8C4 얼마야? 계산하세요. 8C4 70이라고 하네, 그지? 70 곱하기 2의 4제곱 16. 그래서 답은 1120까지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조건에 맞게끔 세팅을 맞추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중복을 허락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이하의 자연수. 4자리 이하의 자연수? 4자리 이하의 자연수면 4자리도 되고 3자리도 되고 2자리도 되고 1자리도 되고, 그치?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여기 올 수 있는 거 3가지. 1, 2, 3, 3개의 숫자. 여기 올 수 있는 거 3의 제곱. 여기는 3의 세제곱. 여기는 3의 4제곱이 되겠죠. 각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4자리 이하의 자연수. 그래서 81, 27, 9, 3, 90, 30, 120, 90, 30, 120 이렇게 우리 다 셀 수가 있겠죠. 이 정도는 오늘 수업을 안 들었어도 풀 수 있을 만한 문제겠다. 그죠? 편안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A, B, C, D에서 시키는 대로 해. A, B, C, D. A, B, C, D에서 P, Q, R, S로 보내. 우리 좀 수학을 할 때 좀 그리듯이 이렇게 함수를 세팅을 해보자 이거죠. A는 어디로 가래? 함수 중에서 A는 어디로 가야 돼? R로 가야 돼. A는 R로 가. 얘는 이미 정해졌어. 그러면 이때 함수의 개수는 세팅할 수 있는 방법 B 세팅할 수 있는 방법 4가지.
4가지. C 4가지. 그치? A가 R로 갔다고 해서 뭐 여기서 지금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이 영향을 받지가 않아요. 그죠? 영향 받지 않습니다. 뭐 1대1 뭐 이런 얘기도 안 들어가 있어요. D가 갈 수 있는 건 4가지. 그냥 4의 세제곱 64가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편안한 계산 가능하겠죠. 문제를 읽을 수 있으면 된다고. 너무 빨리 끝나는데. 시원이 라면 하나 더 먹어도 되겠다. 6개의 숫자를 모두 나열하여, 모두 일렬로 배열하여 6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때 30만보다 커야 돼요. 다 나열을 해야 돼. 그러면 2로 시작하면 절대 안 커지지, 30만보다. 그치? 20만 얼마 이렇게 더 가면 안 되잖아. 그치? 4로 시작하거나 6으로 시작하면 다 30만보다 큰 거 맞죠? 맞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4로 시작을 하면 남은 숫자가 2, 4, 6, 6, 6. 6으로 시작하면 남은 숫자가 2, 4, 4, 4, 4, 6, 6 이렇게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은 5팩 나누기 3팩. 얘 가지고 배열할 수 있는 거는 5팩. 같은 숫자 2개씩 2팩, 2팩. 이렇게. 30까지, 20까지. 그래서 전체 50까지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문제를 그렇게 이해하시고 빠르게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읽을 수 있지, 우리 친구들? 그러면 보는 거야. 이 오펜시브에 있는 9개의 문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O, FF, E, N, S, I, V, E. F가 2개, E가 2개. F가 2개, F가 2개, E가 2개, E가 2개, 그리고 O, N, S, I, V 이렇게 됐지. 나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됐어요. N은 I보다 앞에 오고 S는 V보다 앞에 오고. 그러면 이 두 개를 같은 문자 취급하라고 했어요.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 같은 문자. 이 두 개도 같은 문자 취급을 해주시면 돼. 그러니까 이 녀석은 9팩을 2팩, 2팩. 같은 문자가 원래 2개씩 있었고 N이 I보다 앞에 오니까 2개, 2팩. 그리고 S가 V보다 앞에 오니까 2팩. 이렇게 만들어지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돼요. 그럼 여기는 9팩 곱하기 16분의 1이죠. 16분의 1. 16분의 1이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라 숙제가 많네. 표정 봐. 아니, 원래 이제 질문을 받으면, 수업 시간에 질문을 받으면 선생님이 한 반 정도만 수업을 할 텐데, 오늘은 질문이 없잖아, 첫 시간이라. 그래서 지금, 마음껏 지금 문제를 풀고 있네, 지금 선생님이. 이 친구들도 마음껏 풀고 오세요. 이거야? 대표이지. 이거야? A에서 B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거. A에서 B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도 돼요, 이렇게. 이 점. 그러니까 여기에서 풀이는 이런 식으로 나눴어. 이렇게 대각선으로 A에서 B까지 가는데. 여길 거쳐서 가도 되고, 여길 거쳐서 가도 되고, 여길 거쳐서 가도 돼. 여기하고 여기를 동시에 거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점을 찍어주시면 케이스 분류가 돼서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길 10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길 6가지,
그지? 5팩 나누기 3팩 2팩. 5팩 나누기 3팩 2팩에서 10까지. 여기 P를 거쳐서 가는 거 10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길 4팩 나누기 2팩 2팩에서 6까지. 그래서 60까지가 나오고요. 여기가 Q라고 하면 A에서 Q까지 가는 길 5팩 나누기 4팩이니까 5가지. Q에서 B까지 가는 길 5팩 나누기 3팩 하니까 4가지. 이렇게 해서 20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 R이라고 하면 A에서 R까지 한 가지, R에서 B까지 또 한 가지. 그래서 한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81가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지? 해설지 풀이는 요거야. 근데 이제 모양이 이제 딱 정확하게 뭐 정사각형 형태로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는 정사각형 형태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는 선생님이 아까 이렇게 알려줬죠. 1, 1, 1, 1, 1, 1, 1. 이거 연습하라고요, 꼭. 더해서 2, 더해서 3.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길은 내려가거나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이랑 내려가는 걸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3. 오른쪽이랑 내려가는 걸 더해서 6. 아무거나 더하는 게 아니야. 오른쪽 내려가는 거 4, 5, 6, 10. 여기는 오른쪽밖에 없으니까 10. 오른쪽밖에 없으니까 10. 더하니까 15. 더하니까 25. 더하니까 35. 여기 더하니까 21. 여기 더하니까 46. 더하니까 81.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우리 친구들 근데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연습만 하라고, 연습만. 빠르게. 안 틀리게 이거 연습하시라고요. 81가지. 이거 이렇게 셀 수 있으면 케이스 분류를 굳이 이렇게 안 들어가도 된다고. 이렇게 니네가 해설지 돼 있으면 굉장히 이게 뭐야? 왜 그래야만 해? 어떻게 점들을 이렇게 찍지? 이렇게까지 고민을 한다고요. 근데 그 고민도 할 줄 알아야 되지만 근데 그 고민을 못 하더라도 답은 나온다 이거야, 이렇게. 알겠습니까? 문제가 없냐? 그래, 이건 뭐 더 쉬운 문제가 나왔어. 여기서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갈 때 PQ를 모두 지나가야 돼. 이 길을 무조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럼 A에서 P 가는 길, 3팩 나누기 2팩, 세 가지예요. P에서 Q 가는 길 한 가지죠. 한 가지. Q에서 B 가는 길. Q에서 B 가려면 5칸이잖아, 총. 5칸. 5팩을 2팩, 3팩으로 나눠야 되겠지. 아래로 2칸, 오른쪽으로 3칸이니까. 그래서 세 가지, 한 가지, 10가지. 답은 30가지. 이렇게 우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A에서 P, P에서 Q, Q에서 B까지 가는 길. 자꾸 퀴즈도 않고 뭐 있어, 문제를. 책을 안 핀다. 선생님이 펴줘서 그래? 앞에다? 그래요. 여기까지가 마지막이죠.